삼성생명 배드민턴단 감독 기령하는 초등학생이었던 안세영을 보고 100년에 한 번 나올 선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협회의 무능함으로 금메달을 따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안세영? 정말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죠. 안세영의 부모님은 그녀의 부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클 텐데요. 나주에서 배드민턴을 처음 접한 어린 안세영의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아버지 안정현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의 아버지는 단순한 스포츠 애호가가 아니라 복싱 선수로서 1990년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진정한 파이터였죠. 특히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는 코리안 복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링 위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참 묘하게도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체전에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냈던 해이기도 한데 이 공교로운 연결고리가 결국 딸 안세영을 금메달리스트로 이끌게 된 건 아닐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동호회에 가서 한번 해볼래? 라고 묻던 그 순간이 아마도 모든 것의 시작이었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어머니 이현희 씨의 존재인데 체조 선수 출신인 그녀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유연성과 강인함은 딸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것이고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안세영이 보여주는 날렵한 움직임과 강력한 스매시는 단순히 훈련의 결과만은 아닐 겁니다. 안세영의 피 속에 이미 두 스포츠인의 기계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 안정현 씨가 받은 대한민국 체육특별상 중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입니다. 이 상은 단순히 자녀를 훌륭히 키운 것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딸의 꿈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친 결과에 대한 찬사이기도 한데 복싱 챔피언이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딸의 성공을 위해 그림자처럼 헌신하고 있죠. 안세영의 동생 또한 삼성생명의 배드민턴 선수로 현재 활동 중인데 안세영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을 때도 동생에게만 속내를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주변엔 코치진과 팀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는 말만 반복했죠. 안세영이 불안과 속상함을 털어놓을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 선수로 함께 훈련하며 가족 이상의 동료가 된 동생 안윤성이었습니다. 안세영은 고민 끝에 부어오른 발목 사진을 찍어 동생에게 보냈는데 사진 속 그녀의 발목은 마치 작은 공을 집어넣은 듯한 상태였죠. 사진을 받은 동생 안윤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바로 누나에게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이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 빨리 치료받을 방법을 요청해봐. 동생의 말에는 초조함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는데요. 당시 안세영은 남동생의 조언을 듣고도 한동안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파리에서의 부상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인데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부모님 대신 동생에게만 모든 속내를 털어놓았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이 마음 때문에 끝내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동생의 거듭된 재촉에 결국 안세영은 협회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부상을 방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한의사를 현지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파리로 한의사가 급파되었죠. 안세영의 발목은 극심한 부상이었음에도 이를 참아내며 다시금 경기 준비를 이어갔는데 그녀의 가장 큰 버팀목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동생 안윤성이었습니다. 누나는 강하니까 이겨낼 거야 라는 그의 응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세영이 금메달을 따내고 나서 협회의 축하 한마디조차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안정현 씨는 딸의 성과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에 크게 실망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이렇게 열심히 싸워서 나라에 영광을 안겨주었는데 축하의 말 한마디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그는 협회의 이 같은 독단적인 태도가 딸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는데 원래는 귀국 후 문체부 장관과 함께 해단식을 열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죠. 이기흥 체육회장은 간단한 소감만 남기고 선수들을 해산시켰고 계획되어 있던 해단식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의 힘대결 양상으로 번지며 역대급 성과를 기록한 선수들은 조용히 뒷전으로 밀려났는데요. 그리고 안세영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던 나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죠. 금메달리스트가 고향을 찾아 인사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그런 훈훈한 장면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주시는 빠르게 움직였는데 나주시장은 안세영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며 그녀의 금메달을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값진 영광이라며 크게 치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는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과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안세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빛나게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그리고 나주시는 더욱 적극적인 지지에 나섰는데 나주시 홈페이지에는 나주의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키운 안세영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안세영의 땀과 노력을 인정하며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안세영은 이러한 지지에 힘을 얻어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지만 제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며 체육계의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세영이 단지 배드민턴 코트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안세영은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 라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단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죠. 이는 방수연 해설위원의 발언이 떠오르는데요. 방수연 해설위원은 안세영의 고백에 대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느냐, 국가대표를 누가 등 떠밀어서 시키더냐, 누구나 힘들다고 반박했는데 이 발언은 마치 모두 힘든데 너만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들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방수연은 현재 미국에서 의사 남편과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죠. 방수연의 아버지가 한 방송에서 딸의 미국 집을 가보고 깜짝 놀랐다며 말했던 대저택과 풍요로운 생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과연 방수연이 한국 배드민턴의 실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방수연과 안세영의 인연은 사실 깊었는데 과거 방수연이 남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안세영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응원하기도 했죠. 그날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었고 방수연은 안세영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며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안세영은 방수연을 존경하고 의지하며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는데 어린 선수에게 전설적인 선배의 지지와 격려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한순간에 흔들리고 말았는데 방수연이 돌연 안세영을 저격하며 그간 쌓아온 인연을 손절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방수연의 말은 마치 네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 더 이상 불평하지 마라는 식이었는데 안세영에게 큰 상처로 남았죠. 안세영은 그간 방수연을 믿고 따랐던 만큼 이 발언이 주는 충격은 컸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방수연의 발언은 여러모로 경솔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데 특히 미국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녀가 한국의 배드민턴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후배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방수연의 삶은 이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섰지만 후배들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방수연의 발언은 꼰대스럽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배드민턴계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는 마치 복잡한 스포츠 경기의 연장전처럼 긴장감을 자아내는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체육계 내부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 역학과 관행까지 얽히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죠. 먼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절차 위반이었는데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데 협회는 이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조사위를 출범시킨 것이죠. 문체부의 입장에서 보면 협회가 마치 시간이 없어를 외치며 서둘러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의 구성 문제는 김택규 회장이 주도했는데 조사위원들 중 다수가 김 회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진상조사야, 김 회장 라인이 조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고 내부에서도 이게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느냐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주시의 한 체육 관계자는 이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미 권력 다툼이 심각한데 과연 이런 식의 진상조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스포츠계의 내용을 넘어 스포츠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의 권력 싸움 속에서 진실은 과연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조사도 또 다른 꼼수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인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